안녕하세요.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?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갑자기 주제가 떠올라서요. 아니 뭐 떠오른다기보다는 우리 직원하고 아침에 근무하다가 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그 전에요. 오늘은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요.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제 영상이나 이걸 보고 이제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저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거나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. 일단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, 저희가 이제 개인 카페 협의체가 있거든요. 개인 카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카페 유니온이라고 합니다.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입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. 뭐 자연스럽게 남기셔도 되고요. 뭐 그냥 그날 일상 얘기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글을 남기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글을 남기겠습니다. 뭐 물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도 되고요. 거기는 제가 자막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보시고 언제든지 그런 질문들을 카페 유니온에 남겨주셔도 됩니다.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. 일단은 오늘 제가 직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제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좀 약간 쑥스럽긴 하죠.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거나 뭐 그러면 되게 쑥스럽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금 얘기가 좀 나왔어요. 지난번에 이제 1차적으로 자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. 얼마면 카페를 할 수가 있느냐, 그죠?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보통 이제 자금 대출을 해준다, 뭐 이런 거 도와준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는데, 뭐 우리는 왜 그걸 안 하냐? 우리는 뭐 그걸 하면 사람들이 뭐 자금 대출 받고 하면 우리 가맹점 많이 하지 않겠느냐,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말을 했죠. 야, 솔직히 우리 가맹점 하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하려고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했지. 근데 안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. 뭐 그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, 망할 곳은 절대 오픈하지 않는다는 게 제 신조거든요. 망하면 그분들도 진짜 속이 쓰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? 그래서 가맹 사업을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망하는 곳은 안 하는 게 뭐 최고다는 게 제 신조고요.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그러면 얼마면 카페를 할 수 있느냐?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자금 설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좀 얼마가 필요한지 자기는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자기 수중에 얼마가 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또 얘기를 했지만 전 두 번 강조하는 건데요. 카페 창업은요 5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하고는 같은 맥락은 아닌 거죠. 오픈은 할 수 있어요. 망해서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성공 기준으로요, 일단 첫 번째,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. 첫째도 자리요, 둘째도 자리요, 셋째도 자리라고. 자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. 자리가 좀 안 좋다 싶으면 한마디로 마케팅이라든가 뭐 다른 요소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, 그걸 극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굉장히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큼의 또 비용이 소모되기도 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마케팅 비용을 소모하느니 첫째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. 그러면 첫째로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네 상권이든 어디든 기본적으로 책정된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권리금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 권리금 때문에.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창업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그러면 일단은 이 답의 얘기를 드리자면, 일단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최대한 저렴하게 간다? 이게 참 애매한데, 저렴하게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커피 맛에 대해서 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다른 음료에 좀 집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, 그죠?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고 내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좀 다른 특이한 음료에 좀 집중을 하겠다 싶으면 이 1,000만 원 원대로도 가능합니다. 이 모든 장비가요.
무조건 저가로 가는 거죠. 무조건 저가로 가면 1,000만 원을 가능하고요.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잖아요.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, 인테리어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공 들어가고, 그다음 바닥 공사 들어가고, 뭐 바닥 공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, 뭐 바닥이 좋으면. 그리고 뭐 미장, 그죠? 도색, 전기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. 전기. 그다음 뭐 이제 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그 인건비라든가 재료라든 게 10평이나 20평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오히려 평당으로 따지면 평수가 낮으면 뭐 300, 400까지도 가요. 평당 300, 400. 왜냐면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거는 동일하게 들어가니까. 그래서 오히려 뭐 30평이 넘어가면 평당 뭐 100만 원 언더로 100만 원대로 떨어지기도 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요, 오히려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. 뭐 1,000만 원 언더다? 이거는 셀프로 했을 때 진짜 재료도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다 직접 뭐 시공하고 이러면 1,000만 원 언더로도 가능합니다. 근데 이게 대부분 재료값이에요. 벌써 1,000만 원이. 그리고 최소한 전기 같은 거는 직접 못 하시잖아요. 이런 전기 기술자도 불러야 되는데 뭐 이게 하루 인건비가 뭐 3, 40 막 넘어갑니다. 이분들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비용도 최소 한 2, 3천을 잡아주세요. 2, 3천 잡아주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게 이제 3, 4천 안에 해결이 돼요. 이 카페 하나 차리는데 그게 이제 또 아까 인테리어에 좀 이제 가구라든가 이제 평수가 넓어지면 이제 가구라든가 이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. 간판만 해도 진짜 최고 싸게 해도 한 1, 200 듭니다. 거기다 이제 약간 이제 이 칠하는 거 그런 걸로 뭐 기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좀 싸질 수도 있고 시트 정도 붙인다 그러면 싸질 수 있는데 되게 없어 보이죠. LED는 일단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평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, 뭐 크게는 뭐 인테리어나 뭐 장비 뭐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난다면 4천에서 6천 사이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.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보증금과 권리금이 붙는 거죠. 왜 자금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을 때 1억 좀 넘어가는 비용이 안정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성공할 수도 아니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자리가 좋아야 되거든요. 자리가 좋은 곳은 아까 여기서 말한 4천에서 한 6천 사이의 금액에 플러스로 권리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. 자리가 좋은 데는. 기본적으로 권리금이 뭐 좋다 싶으면 뭐 1억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일단 시작이 한 2천 정도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. 어느 정도 뭐 생각하신다 그러면.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신축 건물에 뭐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권리금 없이 이제 들어가니까 좋긴 한데 임대료가 일단 비싸고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주 5일 상권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주중에 착 벌면 또 괜찮긴 하고요. 어쨌거나 그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 싶으면 1억은 좀 넘어가야 됩니다. 안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이면 왜냐면 예비비까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. 예비비 내가 6개월 동안 장사 안 하고도 좀 장사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영비 정도만 나온다 생각하고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1억 5천까지가 딱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. 이게 뭐 대출을 끼든 안 끼든 어쨌거나 한 1억 5천 정도가 있어야 좀 성공할 확률이 있는 카페 창업이 됩니다. 이게 또 평수가 1억 5천 갖고는 사실 평수가 뭐 20, 30평 이상 잘 넘어가긴 힘들어요.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런 테이블이나 의자 비용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드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1억 전후 1억 후반 1억 원을 좀 넘어가는 금액이 있어야 카페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1억 언더로 들어가면 일단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냉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자리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좀 허술하게 되고 인테리어 허술하게 되면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요? 입장 바꿔서 생각해 주십시오. 우리도 어디 놀러 갈 때 사진 찍기 좋고 인테리어 좋고 그래야 들어갈 마음이 생기잖아요. 반드시 입장 바꾸는 생각해 주십시오.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
그럴듯하게 나오고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비용은 1억을 기점으로 좀 약간 넘어가야 된다는 거.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평 기준입니다. 10평 기준. 아시죠? 좀 더 20평, 30평, 30평 넘어가면은 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요. 뭐 2억, 3억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. 왜냐면 보증금 자체가 워낙 세져 버리니까 좋은 곳에서는.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 거고요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직원이 질문했던 건데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대출을 모자란 돈은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냐 이런 걸 해준다고 광고를 많이 하더라. 이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결국은요 은행하고 연계해서 뭐 도와준다 일 뿐이지 프랜차이즈가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 프랜차이즈가 어디 있습니까? 그 정도 돈을 대출해 줄 정도의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저 같으면 직영좀 몇 개 더 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뭐하러 이자 장사를 해요. 저 같으면 직영좀 내서 돈도 훨씬 많이 법니다. 그런 거 안 해요.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걸 도와주는 거 연계해 준다 이런 데들은 은행에서 이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거지 결국은 그 예산도 무조건 대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은행이 바보입니까? 은행이 얼마나 독해요. 여러분들 독한 거 아시잖아요. 은행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안 빌려줍니다. 한마디로 신용도 높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빌려주는 거지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요 프랜차이즈가 얘기했던 뭐 5천만 원, 1억 뭐 이렇게 빌려준다? 그 정도 못 빌려줘요. 신용도가 안 되는데. 그죠? 그리고 그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라고 연계해 주냐? 제2금융권으로 연결해 줘요. 저축은행이 이런데. 그런데 연결해 주면 이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? 이자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상환 조건도 안 좋아요. 1년 후에 상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분할 상환은 1년 후에 분할 상환 해보십시오. 1억 정도 분할 상환 하려고 그러면요 와 진짜 미칩니다. 여러분들 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왜 프랜차이즈 어이없이 이 진짜 어이없는 비율로 폐업률이 많은 거 예?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예요. 이미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끼고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건 진짜 숨겨져 있는 부분이죠. 언론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뭐 알지도 못하고 기자들이 이런 내용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일단 자본이 안 되면 창업을 하지 마세요. 진짜 창업을 못 합니다.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나마 갖고 있던 몇 천만 원도 다 까먹습니다. 절대 하지 마십시오. 진짜예요. 그리고 뭐 이런 프랜차이즈의 가문이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. 예? 저희한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? 저희한테도 은행들이 많이 와서 이런 거 해준다 이런 거 해준다 해요. 근데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들의 신용도 오고 결국 또 이자가 엄청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안 했죠. 그건 뭐하러 하냐. 결국 우리는 제가 이때까지 컨설팅하거나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가맹을 도와드리면 항상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시킵니다. 그게 제일 싸거든요. 상은 조건도 좋고. 네.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카페를 오픈해야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굉장히 이제 좀 긴밀하게 좀 협조를 잘해야 돼요. 저도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돈이 일정 부분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지난번 자금 설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올라가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. 네,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진짜 망하면 큰일 납니다. 어떻게든 어디 알바를 뛰든 뭘 하든 그렇게 차라리 좀 살아가는 게 낫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. 알겠습니까? 제가 좀 이렇게 컨설팅 할 때는 좀 약간 냉정하게 해요. 냉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요. 진짜 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. 밖에 나가면 너무 사자들이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. 제 유튜버만 봐도 어느 정도 좀 될 수도 있고 정 부족하면 항상 찾아오십시오. 뭐 찾아와서 뭐 제가 뭐 돈 받습니까? 뭘 합니까? 예? 이런 거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. 도와드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구하십시오. 고집 센 사람들 진짜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절대 버리십시오. 그런 고집들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만하고 여러분들 참 오늘 이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크레이지에서 이제
커피 파티를 하는데 놀러 오실 분들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